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병원 영양팀입니다. 폐암 수술 후 식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암과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식사와 호흡, 폐 건강에 좋은 식품, 폐암 수술 후 식사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은 여성암 중 4위, 남성암 중에서는 1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폐암의 70%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15에서 80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접 흡연 역시 폐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사성 동위원소나 비소도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미세먼지 또한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먹거리와 숨쉬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숨찬 증상은 심장 기능의 이상 등 다른 질병의 징후일 수도 있으나 폐질환을 가지고 있고 식사 후 숨찬 증상이 나타난다면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폐질환 시 숨찬 증상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폐의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폐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식사할 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호흡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호흡계수는 1, 단백질은 0.85, 지방은 0.7의 호흡계수를 가집니다. 같은 양의 열량 섭취 시 탄수화물로만 열량을 채운다면 가장 많은 산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로 폐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사에서 밥과 김치로 탄수화물로만 식사를 구성하기보다는 밥과 계란 후라이 또는 생선구이나 두부구이로 식사를 구성한다면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과 지방의 열량을 포함하여 호흡계수가 낮은 식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이 폐 기능이 저하된 분에게도 좋은 식품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생강, 브로콜리, 토마토, 고등어 등의 식품은 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입니다. 기관지를 보호하거나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들입니다. 이 식품들의 호흡계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도라지, 생강, 브로콜리, 토마토는 탄수화물 식품으로 호흡계수는 1입니다. 고등어의 호흡계수는 0.85입니다. 즉, 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은 호흡계수가 1에 가까운 식품이 대부분으로 산소 소비와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신체기관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은 치료 시나 치료 후 기관의 기능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삼가하거나 섭취를 줄여야 하는 식품일 수 있으므로 예방과 치료의 차이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더불어 건강유지 또는 질병 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섭취 이전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열량 영양소 충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폐암 수술 후 관리의 기초가 되는 충분한 열량 영양소의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열량 섭취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식사합니다. 매끼 식사 구성은 3가지 식품 구성으로 충분합니다. 3가지 식품의 섭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 이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식품의 경우 고기, 생선, 계란 등 어떤 식품을 먹느냐보다는 각 식품의 섭취량이 얼만큼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식품류의 적당량은 화면과 같이 본인의 손 크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끼 주먹만큼 섭취가 권장되는 식품은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밥, 떡, 빵, 감자, 고구마, 옥수수, 도토리 등입니다. 탄수화물은 인체의 기초 열량으로 정량의 섭취가 필수적이며 초과 섭취 시에는 호흡계수 상승이 예상되며 권장량 이하의 섭취는 열량 섭취 부족 및 호흡 기능 약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끼니 주먹 정도의 양을 섭취하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 매 끼 손바닥 반절 정도 섭취가 권장되는 식품은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두 번째로 충족되어야 하는 열량 영양소이며
이 또한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정량의 섭취를 노력합니다. 세 번째 식품은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채소류입니다. 해조류를 포함한 모든 채소가 포함됩니다. 두 손바닥 가득 정도의 양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나쁜 상태라면 섭취량을 반절 이하로 줄이도록 합니다. 또한 열량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로 과한 채소 섭취는 삼가하도록 합니다. 채소는 약간의 식물성 기름을 포함하되 염분을 제한한 형태로 섭취한다면 항암 채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채소 섭취 시에는 염분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장되는 소금향과 지방향을 기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경우 집게 손가락 1마디 정도가 한 끼 권장량이며 식물성 지방은 손가락 4마디 정도의 양으로 매끼 식사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매끼니 3가지 식품으로 정량의 식사 섭취가 가능하시다면 충분한 열량과 함께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로 충분히 식사하고 계신다면 유제품은 하루 1잔에서 2잔 정도, 과일류는 주먹 하나 정도의 양이 적당량입니다. 암치료에 있어서 영양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 시 식욕 저하는 영양 상태 불량으로 치료 효과 감소로 이어집니다. 영양, 치료, 식욕이 선순환되도록 건강한 식사 관리로 좋은 영양 상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암 치료 시 충분한 열량 섭취가 기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메스꺼움, 구토 시의 위장관 증상별 영양관리법은 암 수술 후 증상별 식사관리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폐암의 위험 요인, 식품과 호흡계수, 호흡계수를 적용한 폐에 좋은 식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충분한 열량 섭취를 통한 폐암 수술 후 건강한 식사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